사람 하나를 내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 순간 고성의 얼굴은 너무도 평온해서 더 섬뜩했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재밌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받아온 CCTV USB를 꽂아 화면을 돌려보던 고성이는 딱 한 장면에서 손가락을 멈춰 세웠는데요. 영라의 개인 경호원인 이지환이 그녀 자신의 차 밑으로 몸을 숙이고 뭔가를 붙이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왜? 내 차에. 처음엔 웃음이 났습니다. 어떤 놈이 까불었나 했더니 알고 보니 바로 집안 사람, 그것도 딸 옆에 붙여놓은 경호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화면. 주차장 문 쪽. 지환 옆에 나란히 서 있는 사람. 박영라였습니다. 후드를 눌러쓰고 있었지만 딸의 걸음걸이를 모를 엄마가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둘이 병원까지 같이? 입꼬리가 천천히 말려 올라가더니 그 미소는 어느 순간 완전히 뒤틀려 버렸습니다. 경호원이? 애를? 병원까지 끌고 다녀? 고성이는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며 확신했습니다. 지환이 자기 차를 미행했고 영라와 함께 우진이 있는 병원까지 드나들었다는 걸. 그래, 조용히 치워야겠다. 그 한마디가 입에서 툭 떨어지는 순간 이미 머릿속에서 완벽한 프레임이 짜여지고 있었죠. 영라에게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호원. 사생활을 침해하고 은근히 영라를 조종하려는 남자. 심지어 사모님 차에까지 손을 대는 위험 인물. 이 정도 포장이면 박진석이 딸 때문에라도 당장 내치자고 나올 게 뻔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가볍게 커피를 내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지환 씨 문제가 좀 심각해요. 박진석은 신문을 넘기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환, 영라 경호원? 애를 데리고 몰래 병원까지 다녀왔다더라고요. 그것도 여러 번. 고성이는 불쑥 말하지 않고 한숨을 길게 섞었습니다. 경호원이 경호를 하는 게 아니고 애 동선을 그냥 자기 맘대로 끌고 다니는 수준이에요. 병원은 왜? 그게 더 문제예요. 어디 병원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고성이는 아주 조심스러운 척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 차에도 이상한 걸 달았더라고요. 차 밑에 박진석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달았다고? 추적기 같아 보였어요. 고성이는 일부러 깠다 정도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확신하는 순간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요. 남의 집 사생활을 그렇게 훔쳐보는 경호원을 우리 옆에 계속 둘 순 없잖아요. 대답은 짧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불러. 바로 그 시각 지환은 저택 주차장에 차를 세우다 휴대폰 알림을 받았습니다. 회장님이 잠깐 보자고 하십니다. 문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딱 멈췄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고성이 차에 몸을 숙이던 장면이 훅 떠올랐거든요. 그날 옆에서 불안하게 주변을 살피던 박영라 모습까지 함께. 젠장. 지환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이 문제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라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들키는 순간 모든 파장이 그쪽으로 번질 게 뻔했거든요. 내가 혼자 뒤집었어야지. 회장실 문 앞에 도착한 순간 지환은 이미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자마자 안에서 박진석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지환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박진석은 한동안 말없이 그를 관찰했습니다. 옆 소파에는 고성이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요. 요즘 병원을 자주 다닌다면서. 그 말에 지환은 짧게 숨을 멈췄습니다. 거짓말을 섞기엔 너무 많은 것을 들킨 느낌이 들었거든요. 개인적인 일로 간 적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 예, 회장님. 그 개인적인 일을 우리 딸이랑 했냐고 묻는 거다. 부정할수록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지환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고성이 입에서 차가운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잘못한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박진석이 다시 묻습니다. 우리 영라를 병원까지 데리고 갔어? 그 질문은 칼날 같았습니다. 지환이 조금만 숨을 들이켜도 베일 것 같은 날카로움. 지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영라 쪽을 보호하는 대답을 택했습니다. 제가 먼저 가자고 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박진석은 단단히 분노가 쌓인 표정으로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뭔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회장실 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영라였습니다. 숨이 가득 차오른 붉은 얼굴, 떨리는 손. 그러나 눈빛만큼은 단단히 결심한 흔적이었습니다. 아빠, 잠깐만요. 고성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라야, 지금 들어올 자리 아니야. 왜 아니에요? 지금 얘기, 나 때문이잖아. 영라는 회장실 바닥 한가운데 서서 그대로 숨을 고르더니
박진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빠, 지환 오빠 잘못 아니에요. 고성이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영라, 내가 지금 뭘? 엄마는 좀 가만히 있어봐. 처음 보는 톤의 단호함에 고성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라는 다시 아빠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날 병원에 간 건 제가 먼저였어요. 그리고 차 밑에서 뭐 한 것도 그거 다 제 부탁이었어요. 지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말 한마디면 자신은 살고 영라는 다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영라가 지금 정반대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잠깐의 침묵 후 박진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까지 내 경호원이 무슨 짓을 했는지 듣고 있었다. 무슨 짓이요? 영라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병원에 데려가고 차에 뭐 달고 사생활 어쩌고 하는 얘기들 말이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성이가 말을 받았습니다. 아빠 말 맞아. 경호원이 선을 넘으면 그때부턴 위험한 거야. 요즘 세상이 어떤데 기사고 경호원이고 딸 옆에 붙어있는 남자가 더 조심해야죠. 영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 탁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고성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뭐? 지금 얘기 엄마가 시작한 거잖아. 병원도 차도 추적기도. 영라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단어들을 골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리고 간이식도. 그 마지막 한 단어가 나오는 순간 회장실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간이식. 박진석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대화에서 나오지 않았던 전혀 다른 방향의 단어였으니까요. 고성이가 거의 반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영라야. 왜요, 엄마? 영라는 엄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 간이식 비밀. 이 셋 다 엄마가 제일 잘 알잖아. 공기가 뚝 하고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우진이라는 이름도 누구의 간이식인지도 말하지 않았는데요. 그 세 단어만으로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상할 거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박진석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간이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병원 이야기도 안 나눴고 가족 중 누가 큰 수술을 준비한다는 말도 들어본 적 없었거든요. 여보, 얘가 지금 말을 막 하는 거야. 고성이가 급하게 제지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 다급함이 박진석 귀에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흥분하지? 아무것도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영라야. 박진석이 딸을 불렀습니다. 아빠 앞에서 장난치는 거 아니지? 장난 아니에요. 영라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한테 말해야 되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서.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말하려고요. 여기까지만? 엄마가 알 거예요. 누구 간이식 준비했고 어떤 병원 오가고 왜 숨겼는지. 그 말에 고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금방 붉어졌습니다. 너 지금 너 우진 오빠까지 끌어들이겠다는 거야? 그 이름이 무심코 튀어나오는 순간 박진석 눈빛이 또 한 번 번쩍했습니다. 우진? 순간 회장실 안에 있는 세 사람 모두 말문이 막혔습니다. 특히 고성이는 자신이 방금 무슨 이름을 꺼냈는지 깨닫는 순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영라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약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봐요, 아빠.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엄마가 더 많이 알고 있죠. 직접적으로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그냥 이 한 장면만으로도 박진석 머릿속에는 수많은 조각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간이식, 우진, 숨겼다. 그동안 우진이 어디서 뭘 하는지. 고성이가 유학 준비 중이다. 사업 알아본다 같은 애매한 말로 얼버무렸던 기억까지 같이 떠올랐습니다. 박진석은 천천히 등을 의자에 기대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그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자. 고성이가 급히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여보, 그래서 지환 씨는? 지환이 얘기는 나중에. 짧지만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을 내보낼지 말지는 내가 더 알아보고 결정할 거야. 고성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여보. CCTV까지 봤다면서요. 차에 이상한 거 달고 병원까지 끌고 다니고. 그 CCTV 나도 직접 볼 거고. 박진석이 끊었습니다. 영라 말도 더 들어볼 거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안 늦어. 그 말은 곧 당장 쳐내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자 고성이는 눈앞이 아찔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보, 이런 건 시간 끌면 더. 성희야. 박진석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다정하고 농담 섞인 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묵직하고 낮고 생각에 잠긴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이 집 가장이야. 우리 딸 옆에 둘 사람을 자르는 건데 그 정도 판단은 내가 직접 할 수 있어야지. 그 말에 더 이상 밀어붙였다가는 자신을 향해 되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성이는 입술만 꾹 깨물고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좋아. 그럼 다른 쪽으로 틈을 막아야지. 눈빛만큼은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조용히 서 있던 이지환에게 박진석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장 나가라는 말은 안 하겠다. 이지환 어깨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대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우리 집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다시 알아볼 거야. 그 말은 일종의 유예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목이 날아가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결과에 따라 뒤집힐 수 있는 보류 상태. 네, 회장님. 이지환은 목이 메인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 눌러 참았던 안도감과 불안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당분간은 영라 곁에서 함부로 움직이지 마. 박진석이 덧붙였습니다. 경호는 하되 선은 넘지 말고 내가 경호원인지 가족인 척하려는 건지 내가 헷갈리면 안 되니까. 가슴 깊은 곳이 콕 하고 찔리는 말이었는데요. 그래도 지환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이지환과 박영란은 회장실에서 물러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박진석은 의자에 혼자 남겨진 채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아까 들은 단어들이 맴돌고 있었는데요. 간이식, 병원, 우진, 그리고 늘 진실을 말하는 눈이라고 믿어왔던 고성이의 눈빛 속에 있던 아주 미묘한 떨림까지 같이 떠올랐습니다. 나만 모르고 있었던 게 있나 보네. 박진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곧 자신의 아내를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이 집안에서의 문제 인물은 더 이상 이지환 한 사람이 아니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일상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속으로는 각자 다른 비밀과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고요. 누가 먼저 그 비밀을 터뜨릴지, 누가 먼저 그 의심의 답을 내놓을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채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 입을 막고 싶을 때 결혼식만큼 편리한 족쇄도 없더라고요. 지금 고성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딱 그거였습니다. 해고는 막혔습니다. 회장실에서 박진석이 당장 내보내진 않겠다고 말하는 순간 고성이는 속으로 자신의 패 하나가 꺾였다는 걸 인정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묘하게도 완전히 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판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약혼식이었습니다. 해고가 안 되면 묶으면 되지. 고성이는 회장실에서 나와 복도로 걸어가면서 이미 머릿속에서 계산을 다시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박영라가 간이식, 병원, 우진 오빠 같은 단어들을 더 구체적으로 꺼내는 것. 다른 하나는 그 위태로운 비밀 위를 이지환이라는 남자가 서성이고 있다는 거였죠. 둘을 한 번에 묶어둘 방법이 필요해. 영라 입을 묶고 지환 발을 묶고 우진 쪽으로 향할 수 있는 시선을 전부 다른 데로 돌려야 했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가자 고성이 머릿속에 아주 익숙한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연회장, 언론, 사진 기자들, 그리고 약혼 반지를 낀 박영라. 약혼식 다시 잡으면 되지 뭐.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그 순간 고성이는 이미 결정을 내려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 응접실. 박진석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소파에 몸을 기대고 있었는데요.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단어들 때문인지 표정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간이식, 병원, 우진. 세 단어가 머리 뒤편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고 고성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정제된 미소를 얼굴에 걸고 있었는데요. 여보, 아직 안 자고 있었네.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박진석이 짧게 대답하자 고성이는 슬며시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그냥 좀 이상해서. 박진석이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나 빼고 우리 집에 돌아가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아서 말이야. 그 말에 고성이 손끝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당신 바쁜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일일이 다 말해봐야 머리만 아프지. 그중에 우진이 병원에 있다는 것도 포함되냐. 조용하지만 묵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순간 고성이 심장이 한번 턱 내려앉았습니다. 겁이 나서가 아니라 아,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여보, 그건 내가 정리해서 말하려고 했어. 언제? 조금만 더 준비되면. 고성이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당신 성격 알잖아.
대충 얘기해서 당신 걱정시키는 건 싫고 아예 다 준비해놓고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 그 말은 절반은 진심이었고 절반은 변명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는 내가 정리해서 따로 말할게. 고성이는 재빨리 화제를 틀었습니다. 나 오늘은 다른 얘기하려고 들어왔어. 다른 얘기? 우리 영라. 그 이름이 나오자 박진석 얼굴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경호원 문제. 당신이 더 알아보고 결정한다고 했지? 그래. 알겠어. 당신 판단 믿어. 대신 나도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건 해야겠더라고. 엄마로서? 애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거. 고성이는 숨을 한 번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준비해 온 말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약혼식 다시 이야기하자. 박진석 눈빛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 얘긴 영라가 싫다고 해서. 그게 문제야. 고성이가 조용히 말을 잘랐습니다. 애가 싫다고 해서 그럼 지금처럼 계속 방황하게 둘 거야? 경호원이니 뭐니 주변에 이상한 남자 붙어 있는 것도 나는 싫어. 지환이 이상한 남자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중요한 건 애가 중심을 못 잡고 있다는 거야. 고성이는 허리를 조금 숙이며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너무 챙겨줘서 그랬는지 몰라도 영라는 아직도 엄마가 싫다 하면 아닌가 보다 이런 수준이잖아. 근데 지금은 그 엄마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해. 그게 나쁜 건 아니지. 나쁠 수도 있어. 고성이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특히 이런 집에서는 회장 딸이 어디 가서 누구랑 만나고 어떤 사람 옆에 서 있는지가 다 회사 얼굴이야. 박진석은 대꾸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이 기회 같아. 고성이가 말했습니다. 진화제약 부사장 쪽에서도 우리 눈치 보고 있는 거 알잖아. 그 사람 쪽에서야. 회장님 딸이 약혼을 한 번 거절했다가 다시 하겠다는 꼴이니 자존심 상하겠지만 그래도 회사끼리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안 한다고 손 떼버리면 그쪽은 평생 우리를 어떻게 볼까? 고성이는 살짝 웃었습니다. 당신 회사도 나중에 필요할 때 도움 못 받을 수도 있어. 박진석이 그 말에는 조금 흔들리는 눈치였습니다. 영라를 위해서라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제대로 된 사람 옆에 세워놓고 이상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거. 이상한 감정. 그 말 속에 고성이는 분명히 지환을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약혼식 한번 제대로 치르고 나면 경호원이든 누구든 애 옆에 이상하게 붙어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겠지. 박진석은 그제야 알아챘다는 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약혼식이 경호원 정리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건 덤이고. 고성이가 웃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우리 딸 좀 지키자는 거지. 입도 마음도. 고성이는 그 다음 말을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우진의 간이식 얘기를 알게 된 이상 영라입이 제일 위험해졌습니다. 사랑이든 정의감이든 한번 감정이 격해지면 얘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오늘 회장실에서 확인했고요. 약혼식만 하면 함부로 안 떠들 거야. 아빠가 정해준 약혼 깨고 우진 오빠 간이식 비밀까지 폭로한 회장 딸. 이 타이틀은 이 집안에서도 회사에서도 세상에서도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만에 준비할 수나 있겠냐. 박진석이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자 고성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런 건 내가 제일 잘하잖아, 여보. 이미 한번 치를 뻔하다가 미룬 약혼식이야. 업체들도 드레스도 식장도 다 연락만 하면 돼. 나한테 딱 일주일만 줘. 일주일? 그래야 소문도 안 돌고 애도 생각 정리할 시간만 딱 있고 그 사이에 당신도 경호원 문제 하나둘 정리할 수 있고 일주일 안에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끝내겠다. 그 말이 속에 깔려있는 것도 함께였죠. 박진석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들어 아내를 봤습니다. 영라 의견은? 내가 설득할게. 고성이는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애 엄마가 누군지 당신도 알잖아. 그 시각 저택 뒷마당. 조용한 정원 구석 작은 등불 아래에서 박영라와 이지환은 마주 서 있었습니다. 회장실에서 나온 뒤 둘은 말 그대로 말이 안 나오는 상태였는데요. 먼저 입을 연 건 의외로 지환이었습니다. 미쳤냐 너. 평소처럼 가볍게 툭 내뱉는 어투였지만 안에 깔린 떨림과 걱정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간이식 소리를 왜 꺼내. 영라는 풀 죽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오빠만 혼자 죽을 상하고 있는 거 보기 내가 더 싫었어. 그래도 그건 선 넘은 거야.
엄마가 먼저 선 넘었는데 짧은 반박이었지만 말끝이 살짝 떨리더라고요. 엄마는 사람 자르려고, 오빠 갖다 묶으려고 선 넘었고, 나는 그거 막으려고 내가 알고 있는 선까지 얘기한 거고. 말은 이렇게 강하게 하면서도 박영라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엉켜 있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분노, 아빠를 향한 미안함, 우진 걱정, 그리고 자기를 위해 대신 욕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지환에 대한 죄책감까지. 근데 오빠, 조금 숨을 고른 영라가 진지한 눈으로 지환을 봤습니다. 아까 회장실에서 왜 그냥 다 뒤집었을 생각만 했어? 내 얘기 꺼내는 것보다 낫지. 난 아니거든. 대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아빠한테 혼나더라도, 엄마한테 미움받더라도 내가 같이 있었던 건데 오빠만 잘못한 것처럼 되는 게 훨씬 싫어. 지환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늘 경호원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한 발짝 뒤에 서 있는 게 자기 자리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위험이 오면 자기가 앞에 서는 건 익숙했는데 오늘처럼 누군가가 자기 옆으로 걸어 나오는 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넌 항상 내 뒤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무심코 튀어나온 지환의 말에 영라가 피식 웃었습니다. 난 이제 좀 옆에 서볼까 해. 그 말이 생각보다 크게 박혔습니다. 뒤와 옆 사이의 거리. 이 집에서는 그 작은 변화 하나로도 사람 위치가 완전히 달라지곤 했는데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영라가 슬쩍 다른 얘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나 솔직히 말해도 돼? 벌써 솔직한데 더? 나 아까 회장실에서 진짜 무서웠어. 조용한 고백이었습니다. 아빠 눈도, 엄마 눈도, 오빠 눈도 다 무서웠어. 근데 그래도 아무도 말 안 하면 진짜로 오빠가 잘못한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 영라는 손으로 소매 끝을 꼭 쥐었습니다. 나 이제 그런 거 못 보겠어. 우진 오빠도, 은호도, 나도 다 누가 만든 이야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 되는 거 많이 봤는데 오빠까지 그런 사람 되는 건 못 보겠더라. 지환은 그 말을 듣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넌 생각보다 강하다. 나? 엄마 딸인데? 장난 섞인 대답이었지만 말끝에 묘한 쓸쓸함이 따라붙었습니다. 엄마 닮아서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가는 건 비슷한데 나는 그걸 좀 다른데 써보고 싶은 거지. 우진을 지키는데, 은호를 지키는데, 그리고 지금 옆에 서 있는 이지환을 지키는데.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표정이 이미 다 말해주고 있었어요. 둘 사이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걸 서로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단순히 오빠와 아가씨 사이의 거리였던 것이 오늘 하루 사이에 조금 더 인간적인 결속감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같은 비밀을 공유하게 된 사람들, 같은 위기 속에서 서로를 택한 사람들. 이건 단순히 직업이랑 신분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편이 되어버린 관계였습니다. 어쨌든 말이야. 지환이 괜히 장난스러운 어투를 섞어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오늘 해고는 면했다. 그러니까 고마운 줄 알아. 그래서 고맙다고 하려고 했는데? 근데 왜 말투가 기분 나쁘지? 둘이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대화는 언뜻 보기엔 예전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졌다가 같이 버텨본 사이만 아는 묵직한 공기가 하나 더 깔렸다는 게 달라졌습니다. 그게 은근히 사람 사이 거리를 좁혀주더라고요. 그 사이 저택 안쪽 방에서는 또 다른 판이 조용히 깔리고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이미 진화제약 쪽과 통화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네, 부사장님. 그날 일은 제가 다시 잘 말씀드릴게요. 회장님도 이번엔 확실하게 정리하시겠다고 했어요. 전화기 너머의 기류를 읽는 건 고성희가 제일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는 목소리. 그래도 회사끼리 이해하고 넘어가고 싶은 속내. 그 사이를 파고드는 말투를 꺼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언론 쪽은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조용하게, 아주 예쁘게 넘어갈 수 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고성희 머릿속은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드레스, 플라워, 초대 명단, 기자 라인.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영라 설득. 애는 내가 말할게. 박진석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면서 고성희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박영라 인생의 방향타는 자신이 잡고 있었다고 믿어왔거든요. 조금 비틀리려고 하면 눈물 한 번, 몸살 한 번, 엄마는 너만 믿고 산다는 말 한 번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던 아이. 이번에도 조금 더 세게 밀어붙이면 결국 돌아오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약혼식이라는 건 한번 결정해버리면 되돌리기 힘든 행사이기도 했고요. 약혼만 시켜놓으면 그 경호원이랑 눈 마주칠 시간도 없겠지. 우진의 간이식 비밀도 약혼 앞둔 사람이 헛소문 낸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을 거라고 고성이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 집을 지키는 일이라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정작 그 약혼식이 누구의 인생을 어디까지 바꿔놓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지금 막 서로를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기기 시작한 박영라와 이지환에게는 더더욱요. 한쪽은 결혼이라는 족쇄로 모든 입을 틀어막으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서로를 향해 내 편이 되어줘라는 눈빛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힘이 언젠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날, 그날이 이 집안 진짜 전쟁의 시작일 거라는 걸 아직 아무도 모른 채로 밤이 조금씩 깊어가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났고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